SNS 등등을 보면은 온라인상에서 정말 누구나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혐오 표현. 그런데 일단 정의부터 좀 정확한 개념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이런 게 혐오 표현이다. 이런 게 좀 정해져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국제 기준하고 해외 입법 사례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 네. 혐오 표현의 개념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속성을 가진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네.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이 집단의 속성은 사실 자발적인 선택이기가 힘들고 의지로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성별, 뭐 장애라든지 출신 지역, 인종, 뭐 성적 지향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속성이라고 본다면 그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그 대상 집단이나 구성원에게 이제 멸시하거나 비하하거나 모욕하거나 그에 대한 차별적인 폭력을 선전하고 선동하는 것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물리적인 공격이라기보다는 언어 영역에 집중된다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언어라고 했을 때 말과 글뿐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방송에서 뭐 스포츠 경기 때나 이럴 때 보면 나오는 어떤 제스처들 있잖아요. 동양인을 비하하는 네. 어떤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 뭐 예를 들면 나치 깃발을 흔든다든지 하는 행위도 다 이 혐오 표현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요, 뭐 정확하게 뭐 정의나 개념을 내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좀 기분이 나쁜데 저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느낌을 다 받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혐오 표현 아시겠지만은 유독 온라인상에서 상당히 눈에 많이 띕니다. 익명성 때문인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특히 이론에서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님? 익명성 때문에 이제 편하죠. 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익명성도 있고 그 발화의 어떤 용이성이라고 하는 그런 네. 측면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훨씬 더 확산되기가 편하고 말하기도 편하고 쉽게 말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러한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이 이유가 도대체 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의 해석이 이제 분분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러한 온라인상에서 혐오 표현이 발생하는 게 우리나라뿐만은 아닙니다. 특히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더 강렬하게 이런 네. 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면, 생각해보면 결국은 어떤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혐오 표현도 강화되고 있다.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네.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화의 어떤 한켠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어떤 불만, 아니면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리고 내 것을 뺏기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심정들이 희생양을 찾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나와는 완전히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집단의 속성을 정해놓고 저 집단은 열등하거나 뭐가 뒤떨어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공격적일 것이다 라고 해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배제시키면서 이런 혐오 표현이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했을 때 그 조치를 다시 역차별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혐오를 하고 적대감을 네. 표출하는 이러한 양상도 요즘에 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회,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까지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특히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어떠한 잣대가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뭐 영국, 독일 뭐 이런 국가들은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시행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 특히 이런 어떤 공개적인 증오 표현, 뭐 혐오를 선동하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강력하게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이 혐오 표현의 확산은 사실 뭐 유럽, 미국, 우리나라 할 거 없이 어디서나 많이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 좀 더 규제가 명확하고 강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쉽게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특히 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는 노력도 많이 이제 강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나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혐오 표현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많은 숫자의 발화들이 그 안에서 이제 흐르다 보니까 네. 일일이 다 걸러내지 못한다는 측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가 노력하고 네. 사업자들도 스스로 노력하고 또 법과 제도적인 개선이 모두 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플랫폼 사업자 등등의 책임도 거론을 해주셨고요. 법과 제도적인 차원에서 동시에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법 관련된 내용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이번에 이렇게 피해를 입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망 이용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까? 네, 이번에 21대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그러니까 다수가 발의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만 특징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짜 뉴스라고 흔히 불리우는 허위 주작 정보의 유통으로 인해서 피해가 커지고 있으니 허위 주작 정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즉각적으로 삭제를 해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을 넣는 개정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차별 혐오 표현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양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정한 개인들이 사망한 사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 이런 차별 혐오 표현을 이제 범죄로 규정을 하고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을 넣자라는 네.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사실 차별금지법과 그러면 유사한 것이냐라고 네.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제 일정한 표현을 규제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작은 영역이고 네. 차별금지법은 훨씬 더 큰 영역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